저희도 굉장히 삽질을 많이 한 케이스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장 코드도 뜨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차가 주행 중에 서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냉각수 온도가 109도가 넘어가는 상태가 자꾸 일어나요. 더 이상 올라가면 당연히 과열 경고등이 뜨겠죠. 일상적인 공회전 온도가 사실 95도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디젤 기관의 경우에. 근데 109도를 계속 넘어가고 심하면 110도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95.76, 86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터를 켜볼게요. 제가 히터를 켜보면 28도로 켰어요. 떨어지죠. 히터를 켜면 온도가 떨어져요. 87도, 85도 떨어지죠. 히터를 꺼볼게요. 79도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죠. 히터를 끄면 온도가 다시 올라가.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92도, 95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히터를 키면 96도 잠깐 찍고 쭈르르 떨어져요. 막 다시 히터를 끄고 다시 올라가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거. 이런 상태로 계속 입고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히터랑 문제가 있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쉽죠. 이거 알고 나면 모든 자동차 정비는 뭐든지 다 쉬워요. 아, 그거였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추론해가고 추측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주행거리 326,637km. 연식은 2016년식이니까 요 G바디가 막 나왔을 때 차량이죠. 32만 킬로면 사실 뭐가 망가져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은 나이긴 해요. 차량 관리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차량이 좀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정비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라디에이터에 흙이 엄청 붙어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이 차량이거든요. 차량이 처음에 입고된 이유가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입고가 됐어요. 과열 경고등이 계속 점등이 된다고 해서 입고가 됐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 이제 과열 경고등이 뜨고 다른 업체에서 수리를 의뢰했는데 이제 냉각 라인 쪽, 보통 이제 서머스탯이라든지 워터펌프 뭐 하여튼 냉각 라인들을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하고서 과열 경고등이 잡히지 않아서 이제 저희 매장에 입고를 하신 케이스예요. 열화상 카메라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라디에이터 상부 부분만 온도가 상승했고 하부 부분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해서 라디에이터를 뜯어봤어요. 라디에이터 앞에 다 막혀 있는 상태예요. 반대편은 비교적 깨끗하고 흙 같아요. 흙이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냉각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엔진 과열 메시지를 띄운 거예요. 이렇게 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정도가 더러워지면 콘덴서 앞에도 뭐가 찡겨야 되는데 여기는 깔끔한데 이 뒤에 있는 라디에이터만 흙이 껴 있는 상태고, 저희는 이제 라디에이터가 이만큼 때가 탔어.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교환을 하고 상당히 많이 온도가 떨어지긴 했어요. 처음보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과열 메시지가 뭐 하루에 한 번 들어왔다 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고 그 정도로 바뀌었더라고요. 며칠을 지켜봐도 워터펌프, 서머스탯, 그러니까 교환했던 부품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품은 없어 보였어요. 진짜 오랫동안 삽질을 하다가 어저께 원인을 찾았거든요. 구독은 했나? 알람은 설정했나? B57 엔진 같은 경우는 워터펌프를 컷오프 시킬 수 있어요. 워터펌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기계식 워터펌프지만 요게 워터펌프를 컷오프 시키는 거고, 요게 EGR 쿨러 바이패스를 열고 닫고 하는 건데, 요 단자가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지금 단자를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오른쪽 단자니까 배선이 오른쪽으로 가 있고, 여기는 왼쪽 단자인데 중앙으로 가 있고, 여기는 중앙 단자인데 왼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솔레노이드가 3개가 다 동일한 부품에 솔레노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컨트롤하는 진공이 다 라인이 달라요. 하나는 EGR 쿨러의 바이패스 라인을 통제하고, 또 하나는 중간에 있는 거는 지금 워터펌프를 열었다 닫았다 해줘요.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이유는 아주 추울 때 워터펌프의 냉각수 순환을 안 해서 엔진의 열을 빨리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거는 엔진 마운트에 진공을 해서 뭐 진동이 있을 때 진동을 좀 줄여주거나 그거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저 두 개의 단자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단자 두 개를 바꿔놓은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장 코드도 뜨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이 차가 다른 업체에 입고가 됐을 때 엔진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걸로 해서 입고가 됐었을 때 라디에이터의 막힘을 확인을 안 하고 나머지 냉각수 라인을 다 교환한 거예요. 교환을 하는 과정에 단자 2개를 바꿔 꽂은 거죠. 단자 2개가 다 같이 꽂을 수 있는 단자니까 바꿔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꿔 꽂은 상태에서 똑같이 안 잡히죠. 당연히 라디에이터는 원래 그대로고 단자도 바꿔 꽂았으니까. 계속 테스트할 때 95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95도는 넘어가더라고요. 매뉴얼상에 95도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100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00도까지 갔다가 확 떨어뜨리고, 그 전에 반응은 아예 온도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주행을 하면 좀 내려가는데 서 있으면 계속 끝없이 109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었거든요. 지금은 확인해 보면 100도에서 끊어지고 확 통제를 하고 그래요. 지금 제가 에어컨하고 히터를 아무것도 안 켠 상태이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BMW가 온도를 높게 써가지고 냉각계통이 되게 잘 망가진다,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BMW가 온도가 높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온도를 높이 쓰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온도를 올린 거를 식히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데까지 사용한 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냉각을 시킨다는 건 에너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높게 쓰면 높게 쓸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BMW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온도를 약간 높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더 좋게 나오고 연비가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단점은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플라스틱류의 조기 노화, 그래서 잘 터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 차의 장점이 굉장히 많죠. 높으면 더 올리는 거 말고, 그러니까 만들어낸 열을 안 식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온도를 관리할 때 보면 정지 상태에서 에어컨을 켰을 때 에어컨이 열이잖아요. 이렇게 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해야 되니까 열이 있는 거를 식혀야 되기 때문에 달릴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정지 상태에서는 에어컨을 켜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물론 팬이 돌긴 하지만, 근데 그때 통제가 잘 되는지를 봐야 되고, 정지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차에 히터가 뒤에까지 달려 있으니까 앞뒤로 이제 공조기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물의 라인이 좀 길어요. 물의 라인이 길다 보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히터를 켰을 때 엔진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하죠. 여기에 있는 거는 식은 거고, 엔진의 온도는 뜨거우니까 좀 식은 놈이 엔진으로 들어가니까 온도가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터 자체도 엔진의 냉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레이싱 하는 분들이 주행을 하면서 더운 날씨에 안에서 히터를 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라도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히터 코어를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터를 켰을 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고, 계속 연비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70, 80 딱 그 일정한 속도, 악셀레이터는 한 10% 정도 미만으로 개방하는 상태거든요. 8단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상태가 이제 연비가 가장 좋은 상태, 그리고 엔진의 온도가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인데, 지금 90도 여기 정확하게 계속 컨트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혹시 그 단자가 바뀐 게 제가 착각한 게 아닌가? 뭐 바꿔놓고 EGR 쪽에 경고등이 뜨나 봤더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 봐서는 지금 낀 게 맞고, 처음에 입고 당시에는 바뀌어서 들어온 게 맞아요. 그리고 왜 경고등이 안 들어왔는지는 한참 생각했었는데, 결국 그거는 EGR 밸브의 바이패스, EGR 쿨러의 바이패스 밸브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서 작동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에, 그러니까 EGR 공기,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엔진에 다시 재순환이 되잖아요. 그 재순환이 되는 공기의 온도만 다를 뿐이지 총 제어하는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엔진에서 노킹음이 나고 뒤에서 매연이 발생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자 하나 바꾼 것 때문에 결국은. 근데 엔진 음도 달라. 단자를 거꾸로 꼈을 때 EGR 쿨러에서 뜨거운 공기가 계속 흡기로 들어가니까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식혀서, 인터쿨러가 식혀서 집어넣잖아요. 그래야 공기의 밀도가 높고 많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EGR에서 계속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배기가스의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흡기 매니폴드 잘못하면 장거리 타셨으면 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뜨거운 공기가 플라스틱 매니폴드에 계속 닿으니까 변형이 오고 불이 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히 뭐 엔진 온도가 올라가니까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그런 문제까지 벌어지진 않았고 변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잡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결론을 알고 나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지만 당연히 쉽죠. 이거 알고 나면 모든 자동차 정비는 뭐든지 다 쉬워요. 아, 그거였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추론해가고 추측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작업의 과정이나 그런 걸 보여드려야 좀 보시는 분들이 재미있을 건데 제가 입으로만 설명을 하면 사실 재미가 없어서 이미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잡는 과정이 너무 고난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정보 하나를 공유한 거니까 뭐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오너분들이라면 뭐 이런 고장도 있구나 뭐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는 영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F바디, G바디 같은 경우도 라디에이터가 터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라디에이터 자체도 물이 투과율이 오래되면 떨어져요. 연식이 좀 된 차들은 30만이나 탔으면 사실 라디에이터를 바꾸는 게 맞아요. 물이 그 얇은 관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물이 슬러지가 껴요. 물때가 낀단 말이에요. 물때가 껴서 라디에이터의 투과율이 확실히 떨어져요.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을 해보고 열상 온도계로 측정을 해보면 라디에이터의 흐름이 어딘가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청소해도 돼요. 근데 근본적인 수리는 교환을 하고 물의 투과율을 좋게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내 차라면 어떻게 하지? 저는 교환이에요. 무조건. 돈이 많아서 교환이 아니라 한 번 더 하기 싫어서 교환이에요. 이 효율이 떨어지는 라디에이터를 장착하는 것보다 새 라디에이터 장착하는 게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해서 교환을 한 거예요. 항상 뭐든지 새 거가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수리품이에요. 수리해서 되는데 왜 교환했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 교환하는 게 비용을 더 적게 남아요. 수리하는 게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가 나오려고 그러네. 깨끗하게 끝내려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문제 없이.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막 헤매고 있을 때 라디에이터를 청소를 하고 저희가 장착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뭐냐면 라디에이터 교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아마 다 라디에이터 교환했을 거예요. 저희는 그 절차가 당연한 절차고 그게 정비하는 진단의 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과정들이. 그래서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수리를 한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이 됐을 때 그러면 라디에이터 교환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틀린 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라디에이터는 진짜 수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수명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평생 가는 건 없어요. 세상에. 나도 평생 못 사는데, 나도 평생 못 살고 언젠간 죽을 건데 차도 언젠간 죽잖아요. 이거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차량 수명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 보통 한 15만 킬로 되면 터져요. 지금 32만이에요. 한 번 교환했다고 해도 한 번 터질 때 됐죠. 부정이 잘 안 가는데 그 안에서 스케일도 끼잖아요. 그러면 라디에이터의 냉각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당연히 교환이 맞는데 교환을 안 하는 거는 소비자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서 그냥 요 정도까지 한 70% 정도만 수리하자 뭐 그렇게 해서 교환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우리가 악셀을 밟고 막 테스트 할 때 노킹음하고 차가 부드럽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게 키로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30만 킬로 넘은 차가 뭐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좋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도 BMW에서 플래그십으로 만든 차라 확실히 달라. 근데 나는 그래도 F바디가 더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네. G바디. 내가 F바디 타니까 하는 얘기야. 그냥 가봐. 그 차. 자, 오늘 마무리 합시다. 안정적이게 끝났어. 집에 갑시다. 그래, 좋아. 내가 뭔가 해결할 때 있잖아. 생기가 돈다는 아직 살아있구나. 잊지 않았어.